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기독교의 역사 드디어 오늘 11강.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점점 저는 기뻐오고 여러분들은 점점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21세기의 도전과 가능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벌써 이제 21세기까지 왔어요. 근대 들어와서 조금 뭐 이렇게 좀 건너뛰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만 여러분이 지금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20세기를 이제 모더니즘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라는 뜻이에요. 근대주의. 근대주의의 정신이 뭘까? 근대주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입니다. 이성, 합리, 과학.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논리 실증주의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모더니즘 시대의 이전은, 시대에는 무엇으로부터 모더니즘 시대가 됐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많이 이야기를 했던 그 시대가 뭐냐면 바로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기억나시죠? 이 계몽주의. 근데 계몽주의는 또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르네상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르네상스. 그래서 이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나오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 생각이 뭐라고요? 이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이 이성, 이것이 점점 발전하고 이거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에요. 누구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의 또는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어떤 절대자나 절대 권위자, 권력자, 왕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동의에 의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근대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계몽주의로 이어지게 되었고, 인간이 계몽주의 시대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낭만주의죠. 낭만주의. 그래서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문화에서 굉장히 이제 꽃을 피우게 되었죠.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시대가 과학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과학의 시대가 또 뭘로 이어지냐면, 과학이 발전하면서 뭐가 기계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것을 우리가 산업화라고 합니다. 산업화. 무엇이든지 이제 대량 생산을 해내는 그런 시대. 이 산업화의 결과 뭐가 생겼을까요? 이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하나의 이제 흐름이 있는 것이고요. 이 모더니즘이 그러면 영원하느냐? 인간의 유토피아,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이 이성의 극대화를 시키면, 인간의 생각을 극대화시키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이상사회를 건립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까? 낭만주의가 계속 갔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과학의 발전이 무기의 생산으로 갔어요. 무기. 왜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 무기의 생산의 끝이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그래서 이 낭만주의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요?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세계 역사에 굉장히 제가 지금 중요한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났을까요?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막 어마어마하고 경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뭐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이제 이 앞에 지금 우리도 전염병 시대인 것처럼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1차 세계대전 그 어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주 세계적인 팬데믹이죠. 그런 우리나라도 스페인 독감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면서 철학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인간의 과학과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서 나온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 이 실존주의 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는 본질보다 실존이 더 앞선다.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무슨 철학이 뭐가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굶지 말아야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 인간이 삶의 어떤 마지막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면 도덕이나 윤리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 사르트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실존주의는 현상학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현상학은 해석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 해석학의 발전이 결국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포스트라는 것이 뭡니까? 지나다, 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15세기, 16세기부터 시작해서 21세기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 500년의 흐름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16세기 이전에 뭐예요? 이건 중세죠. 그렇죠? 중세 1000년의 시대가 있었고, 중세가 르네상스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르네상스에서 계몽주의 사이에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 데카르트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이성과 생각, 그의 권위가 아니라 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계몽주의, 17세기, 18세기의 계몽주의를 꽃피우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종교를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능력, 나의 권력, 나의 돈, 뭐 이런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극단이 바로 19세기가 된 거죠. 19세기. 그러나 19세기에는 또 하나의 제가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이성의 끝이 뭐라 그랬어요? 이성의 끝이 감정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감정에 대한 것이 바로 계몽주의, 인간의 체험, 이런 체험을 또 강조하는 하나의 그런 흐름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낭만주의 시대가 계속 지나갔지만 바로 이 대전쟁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20세기 초에 우리가 겪으면서, 대공황을 겪으면서 인간의 실존과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에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까지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면 19세기, 20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끝에 우리가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가.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또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의 양태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을 좀 정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이 정도 흐름을 뭐 사실 다 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다 한 건데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20세기는 모더니즘 시대다. 1차, 2차 세계대전과 경제 공황. 이것이 거기 오타가 있네요. 경제 공황입니다. 경제 공황이 이제 생겨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쭉 보면 뭐 경제 공황이 일어나게 된 그런 그 상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 팬데믹이 오면서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경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무역에 의해서 세계가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면서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한 나라가 하나의 완제품을 여기서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부품이 20개가 들어가면 이 20개의 부품이 다 와서 조립을 하는 게 지금 현대의 산업 구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끊기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그 완제품들이 만들어지지가 않으면서 이것을 하는 여기에 이제 공장에 일하는 직원들, 이 직원들이 전부 다 일손을 놓게 되는 거죠.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산업 구조가 지금 다 끊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이런 문제가 자연재해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며칠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산업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1차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이 바로 이제 이런 일들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모더니즘 시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성과 합리와 과학의 시대라 그랬어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낙관론, 인간의 이성의 끝은 아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하죠. 과학 만능주의. 그러나 과연 그러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질문은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합리성이 과연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 외에 다른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다른 것에 대한 발견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과학의 끝이 뭔지 아세요? 과학의 발전이 생산을 해낸 뭐 마지막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컴퓨터입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컴퓨터에 날개를 달아줬어요. 컴퓨터에 날개를 달아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이에 네트워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이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이에요.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에
뭐 뉴스들, 누군가가 뉴스를 올린 거죠. 가상 공간에 올린 그 뉴스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운받아서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유튜브, 예.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찍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열심히 이거 찍으면, 예. 이걸 편집해서 가상 공간에 올리는 거예요. 그죠?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다운받는 거. 여기 무슨 전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그냥 어떤 가상 공간에 있는 것들을 다운받아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인류의 문화에. 그러니까 과학이 그냥 자연현상을 이렇게 보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죠? 의자도 만들어내고, 책상도 만들어내고, 이런 펜도 만들어내고, 마이크도 만들어내고, 만들어내던 것의 가장 그 기술의 가장 집합체가 바로 컴퓨터다. 그리고 이 컴퓨터는 인터넷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컴퓨터가 인터넷을 만나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인류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은요, 요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바로 IoT라고 하는 거예요. IoT. Internet of Things. 모든 것에, things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든 것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걸 우리말로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요. 자, 옛날에 냉장고는 냉장고예요. 그죠? 냉장고에 그냥 문 열어서 뭐 음식을 끓여서 먹는 그냥 쉬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었어요. 자,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인터넷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냉장고에 있는 우유가 며칠 됐고 내일이면 유효기간이 지나갑니다. 당신이 소세지를 좋아하는데 지금 소세지가 다 떨어집니다. 남은 소세지 갖고 요리하는 것은 어떤 요리가 있습니다. 달걀이 몇 개 남았네요. 이제 달걀을 다시 구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리 방법까지. 야채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빨리 먹지 않으면 버리십시오. 이런 것에 대해서 메시지가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모든 것에. 지금 우리가 화이트보드 이런 거 하지만 여러분 최신 화이트보드는요 한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이면요 이거 스위치 딱 누르면 싹 지워지고 자, 세계지도 딱 누르면요 세계지도가 쫙 펼쳐지고 그런 시대. 그리고 지금 뭐 하나 누르면 자, 그 전쟁 1차 세계대전을 보겠습니다. 딱 누르면요 여기에 1차 세계대전에 대한 그림이 쫙 펼쳐져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인터넷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혁명 중에 이 사물 인터넷까지 왔는데 이 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 혁명이에요. 스마트폰 혁명. 지금 이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혁명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1인 미디어. SNS라고 그러죠. SNS라고 하는 1인 미디어 시대를 열어갖고 이젠 거기 더 나아가서 1인 방송국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는 것이 여기까지 지금 이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하고 맞물리면서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세상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금 과정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이요. 여러분 길 안내하는 뭐 로봇 생겼다는 얘기 들으셨죠? 어디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안내해 드리고 열도 요즘에 체크를 하고 그런 이제 로봇 걸어 다녀서 안내하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교회 앞에 그거 세워놓을지도 몰라요. 주보 주는 로봇. 예, 열 체크하면서 안녕하세요 권사님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주보를 딱 주면서 출석 체크 그 로봇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 딱 끝나면 쫙 프린트 해갖고 오늘 누구누구 왔습니다 통계표를 나한테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예요. 안면 인식 다 되잖아요. 예, 주보 주면서 누구누구 왔는지 예, 다 알아요. 예. 심지어는 아무개 집사님 6개월 만에 왔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쫙. 예, 그런 시대가 시간 문제. 예.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시대에 우리 신앙이 무엇이냐.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모더니즘 시대에 아주 중요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뭐 아인슈타인 얘기도 있고요. 거기 상대성 원리, 여러 가지 불확정성의 원리, 이제 이런 것들이 모더니즘이 끝나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학의 발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더니즘의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모더니즘 뭘 강조한다 그랬어요? 이성을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뭘 강조할까요? 이성이 아닌 것을 강조합니다. 이성이 아닌 것, 합리적이지 않은 것, 과학적이지 않은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이제 건축에서 처음에 나왔어요. 건축은 이렇게 지어야 돼요. 그렇죠? 빌딩. 이렇게 지으면은 안 되죠. 여기가 더 넓으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가능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해요. 이렇게 짓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건축에서 위험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짓는 이런 공법, 포스트 모더니즘적이라 뭔가 안정적이지 않고 이상적이지 않은 거. 여러분, 시는 시고 산문은 산문이고, 그렇죠? 근데 산문인데 시래. 이게 시인지 산문인지 알 수 없는 것들 한 문장 쭉 써놓고 이런 형식과 장르를 다 파괴하는 거. 문학에서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문학에서 형식과 장르를 다 파괴하고, 건축에서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르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장르를 무시하는 그런 음악들, 이런 것들이 미술도 현대 미술 같은 거 여러분 보세요. 공연 미술, 이게 미술이야 뭐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변기 뚜껑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어떻게 그러지? 변기 뚜껑 이렇게 소변 변기 뚜껑 있잖아요. 갖다 놓고 여기다 뿔 하나 달고 이거를 몇십억씩 이렇게 받아 먹잖아요. 이런 거, 이게 미술 작품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 현대에 저게 뭐야? 그런데 인간의 이성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첫 번째 그 거대 담론을 다 비판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지울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거대 담론에서 소담론으로. 거대 담론에서 소담론이 뭐냐면, 소담론이라는 건 나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의 이야기를 받아 쓰는 일종의 북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거기는 김정은의 말이면 끝인 거죠. 권위자의 말이면 자기 개인의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냥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근데 소담론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내 생각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열린 사회가, 민주사회가 된 거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지금 뭐 청와대에서 뭐 그런 의견 받고 20만 명이 서명을 하면 뭐 답변해주고, 누구의 제안도 다 받아들이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담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가는 거예요. 획일적이지 않은 거예요. 획일적이지 않은 사회로 가는 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런 사회니까 권위주의 사회이고 권위에서 탈권위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비슷하죠? 그래서 권위주의 사회, 모든 것이 다 위에서 그냥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그런 사회. 이걸 좋게 얘기하면 평등 사회예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냥 지 멋대로 사는 사회인 거죠.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단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때요?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크죠. 그죠? 소수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남성과 여성, 이제는 남성이 권위자였고 소수자가 여성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소수자에 대한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는 과학과 이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탈과학주의예요. 탈과학주의. 탈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학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것들. 여러분, 과학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것들이 뭐예요? 그게 영성이죠. 영성. 영성은 과학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어떤 학자들은요, 영성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해요. 영성의 시대다. 그리고 어떤 그 인간의 이성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감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감성과 상상력, 이 상상력의 시대예요. 굉장히 정서적인 면. 그래서 IQ의 시대였다면 이 시대는 EQ의 시대인 거죠. 그죠? 감성적으로 함께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21세기형 포스트 모더니즘에 훨씬 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샴푸 선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누나 샴푸. 자, 이 비누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냐면 여기에는 무슨 성분이 들어갔고 무슨 성분이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의 여드름도 치료해주고, 이 샴푸는 모발을 더 강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이성에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설명을 들으니까, 야, 저거 좋네, 저거 써야 되겠네, 내 몸에 좋겠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모더니즘적인 CF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CF는 어떻게 할까요? 아주 인기 있는 여배우가 머리를 싹, 그 샴푸로 머리를 싹 이렇게 감고, 너무 상쾌해요. 끝! 너무 상쾌해요. 어떤 멋있는 남자 배우가 머리를 그 샴푸로 싹 감고 샥 나타나서,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다 산다는 거예요. 뭐에 강조하는 거예요? 뭐에 호소하는 거예요?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감성에.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가 훨씬 더, 여기는 뭐예요? 문자예요. 문자. 여기는 뭐예요? 영상과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 로고가 뭐 있어요? 그냥 교회지, 그냥 교회. 근데 이제는 교회에 대한 로고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로고 만들었잖아요. 제가 와서. 이게 뭐냐면 이게 21세기형에 맞는 교회인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어갖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예요.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잘 제대로 메이킹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에서 이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서양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그런 것들을 넘어가고 있고, 우리 시대도 이런 것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게 뭐 꼭 좋다 나쁘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좋다 나쁘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 여러분, 소금이 좋아요, 나빠요? 이것만큼 멍청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예. 소금 많이 먹으면 짜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소금을 아예 안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예. 필요한 만큼.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합시다. 절대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예.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뭐랄까요? 뭐에 비유할까요? 이 열매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요. 사실 이것을 잘 포장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포장지가 더러우면, 음식물이 막 묻고 냄새 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포장지 뜯어보지도 않는다고 갖다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포장지를 깨끗하게 정말 정성스럽게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잘 만들면, 와, 사람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물건도 너무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시대의 이제 흐름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저런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다가오면서 거기에 보면 성서 비평, 신학에 대한 이야기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그렇게 지금 제가 보니까 잘 정리한 것도 아니고 급하게 좀 정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그거는 그렇게 이제 그냥 한번 여러분 심심하면 읽어보시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점, 자, 문제점 한번 볼까요? 문제점도 많습니다. 권위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권위에서 탈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심이 사라진 거예요. 중심이. 제각각인 거예요. 제각각.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 하나로 묶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를 묶어내는 하나의 중심 아젠다가 굉장히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 이 전통적인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은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옛날에는 20대 후반 정도 되면 당연히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죠? 저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취급을 하고 바보거나 하여튼 간에 그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들떨어지거나 못하는 거지, 안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지금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선택이 돼버렸어요. 멀쩡한 애들도 결혼 안 해요. 안 하거나 못하거나, 할 수 있어도 안 해요. 선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런 전통적인 개념이 다 깨진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니까요. 결혼해서 아이 둘, 셋 낳고 사는 것이 기본적인 가정의 하나의 모형이었는데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고, 물론 못 낳을 수도 있지만 안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가정, 1인 가정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요. 옛날에는 이혼 생각도 못했죠. 그냥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좋으나 시우나 그냥 사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지금은 아니. 지금은 그냥 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요. 뭐 이혼을 뭐 해도 뭐 했나 보다 하지. 뭐 저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시대가 그만큼 이게 뭐예요? 하나의 권위가 다 무너지는 탈권위로 가게 되는 그런 하나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요.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지금 막 등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생각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정말 시대 정신에 부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하나의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도 지금도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 응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썼어요. 이제는 한 사람의 개인이 그냥 있는 시대가 아니다. 서로 네트워크된 시대다. 그래서 이 연대라고 하는 표현, 서로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죠. 이 네트워크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간 버전이 그게 바로 공유예요. 공유.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유 경제도 나오죠. 옛날에는 열심히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차 사지 않죠. 차를 공유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앞으로는요, 집도 그럴 거예요.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도 사모는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좀 그게 강한데 그냥 사용의 개념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 공유의 개념으로 네트워크를 넘어서 공유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최근에 우리 총회에서 뭘 지금 이번 총회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건물을 몇 개 교회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하나인데 간판이 4개야. 간판이 4개야. 사랑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 행복한 교회, 믿음의 교회. 교회가 간판이 4개.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일날 여기는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3시 예배. 그래서 건물을 같이 써요. 그리고 예배실은 같이 쓰고 사무실이 그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여기 사무실에서 하고 여기 뭐 상담실 같은 거 있고 그렇게 하고 이 건물을 같이 쓰니까 이 건물의 월세를 4개 교회가 4분의 1씩 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안 되냐? 합치기는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한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고, 또 아까 뭐라 그랬지? 사랑하는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가서 봉사하고 밥퍼주고 하는 거. 여기는 또 뭐 다른 공부하는 걸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걸 또 강조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추구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이 건물까지도 같이 쓰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파편화되어 있고 지금 그런 거예요. 뭐가 옳다? 하나의 딱 총회에서 이게 교회입니다. 딱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함께 같이 이제 모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막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정의 규율들이 있는 것이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한 얼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30-40분 한 것 같은데 자,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의 키워드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더니즘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20세기는 모더니즘 시대다. 20세기 이전에 계몽주의가 왔고, 17, 18세기 그 이전에 이제 르네상스가 왔고, 19세기도 물론 이제 계몽주의가 이제 훨씬 더 이제 확장되는, 그러나 계몽주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또 하나의 경건주의도 이제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모더니즘이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면서 실존주의가 나타나고 그 마지막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런 하나의 흐름 속에서 지금은 이 과학의 끝이 컴퓨터로 오게 됐고, 컴퓨터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게 됐고, 거기에 지금 이런 아주 스마트폰 혁명으로 여기까지 또 하나의 과학의 흐름이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요 얘기는 좀 못했는데, 이 과학이 경제학에서 산업화가 왔고 산업화가 자본주의로 온 거죠. 자본주의는 계속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의 부작용이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돈 벌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돈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 사회를 덮게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그 잘못된 생각들이 이제 갖게 되었고, 이 자본주의의 지금 끝에 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신자본주의도 그랬지만 이 자본주의 이후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 시점에 사실은 왔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 가진 자는 더 갖게, 이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지금 나타나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일수록 빈부격차가 크고, 빈부격차가 큰 것을 이제 좁히기 위해서 복지라고 하는 사회적인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 정책이 강력한 나라는 그래도 이 사회적인 격차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굉장히 이게 커지죠. 여기 뭐 정치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치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마르크스로부터 해서 레닌으로부터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이 공산주의가 또 하나의 이제 전 세계를 휩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가치를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자본주의와 또 공산주의는 독재로 이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독재와 공산주의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독재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세상이 굉장히 좀 복잡한 양상으로 지금 벌어지게 되는 것이 20세기와 21세기로 지금 넘어오게 된다. 지금은 또 하나의 고비를 넘으면서 세상은 바뀔 것이다. 그것이 코로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지금까지 쭉 이제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뭐 옛날 얘기도 괜찮고요, 고대 시기에도 괜찮고 한번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우리 기독교 역사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고요. 뭐 없으면 뭐 또 제가 그냥 떠들어야죠. 할 수 없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키워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키워드 잘 적어주시고, 이제 마무리 이제 한 번 남았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